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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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익민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제 끝나고 나서 2부 주제를 작가님 살짝 읽어주셨는데 한 번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 길을 알려주는 책. 네, 맞습니다. 이거 제목 어떻게 탄생한 거였죠, 지은 작가님? 작가님의 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내면은 되게 많이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내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가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로 주제를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약간 그래서 작가님의 책 성향을 저희가 파악한 대로 이제 1부 민주의 페르소나를 지나서 이제 2부 내 길을 알려준 책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연 작가님부터 소개해볼까요? 네. 와닿는 책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좀 여전히 자신한테 큰 의미를 새겨주는 책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가지고 온 제 책은요. 지금까지 많은 꿈들을 그리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바로 송경아 씨가 쓰신 패션 모델 송경아 뉴욕을 훔치다라는 책입니다. 저 이 책 있습니다. 송경아 모델 두 분 다 아세요? 네네. 네. 그죠. 아무래도 되게 인지도가 높으신 모델분이어서 다들 아실 텐데 개인적으로 예능이나 그런 라디오에 나오시면 특유의 발랄하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돋보여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모델 장윤주 씨 그리고 이현희 씨, 정혁 씨 등의 모델이 속한 S팀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이기도 하십니다. 네. 키는 179.5cm로 17살에 데뷔. 하셨고 그 뒤에 24살에 20만 원을 챙겨서 뉴욕으로 떠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이야기인데 뉴욕은 그 당시만 해도 해외 무대에 동양 모델이 오르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으로 건너가기 전 그리고 직접 당도에서 부딪혔던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세심하게 담겨 있는데 책 표지를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긴 머리에 토끼귀를 가지고 롱부츠와 청바지, 자켓까지 묘사한 귀여운 펜 드로잉이 있는데요. 책 내부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송경아 씨의 캐릭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책에 들어간 모든 일러스트와 칸 만화를 직접 그리셨고요. 2006년 당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센스가 뛰어나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개인적인 일상뿐만 아니라 뉴욕의 풍경들도 좀 특유의 재치 있는 그림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펜드로잉으로 묘사가 되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아동용 물감을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간간히 컬러 그림도 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새 출발이라는 목차를 같이 또 살펴보면 네. 에이전시랑 같이 계약을 하고 캐스팅 면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델들은 자연스럽게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캐스팅 면접장에 가서 사진 테스트도 해야 되고 방송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돼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옛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포토샵으로 너무 많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진을 폴라로이드로만 받는데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6개의 캐스팅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까지 에이전시로 가야 하면 오전 7시부터 기상해서 준비를 하고 10시에 에이전시 갔다가 11시부터 캐스팅을 계속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캐스팅을 다닐 때 어떤 것들 들었는지 귀여운 일러스트가 들어있는데요. 네. 수정 화장을 위한 다양한 화장품들, 그리고 메트로 카드, 카메라 테스트 때 지울 클렌징 티슈, 그리고 지도와 펜, 노트, 책 캐스팅 카드, 그리고 3kg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를 꼭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높은 하이힐에 꽉 끼는 옷들을 입고 그 짐까지 짊어지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델 일도 정말 쉽진 않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대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괜히 마른 게 아닌가요?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3kg. 정말 책을 살펴보면 송경아 씨가 정말 성실하다? 이런 저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뉴욕에 입성 후에 정신없는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고 그로 인해서 에르메스, 페르가모, 그리고 보그, 얼루어 등 한 해에만 쇼
7개 정도의 무대에 오르면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녀가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던 중에 갑자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자신을 좀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고 아무래도 혼자 타지에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책 속에도 보다 보면 친구에 대한 그리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되게 많이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뉴욕 생활을 접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미 생활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저도 중학교 시절에 되게 처음으로 접했던 책인데 네. 여러 번 읽고 좀 위로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어렸을 때 접하고 나서부터 저도 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실 때 읽어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읽은 책이 영향을 많이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네.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의외로 성인이 됐을 때 좀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시를 쓰신 분은 따로 계시고 이 책은 이제 류 씨와 시인님이 엮은 책입니다. 다른 작가들의 시를 엮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권의 책을 내신 류시아 시인님이 이번에는 힐링 포엠, 그러니까 치유의 시라는 주제로 총 77편을 엮은 책입니다. 41세기에 걸친 작가들의 시들이 들어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서기관부터 현대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들의 시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프레드 D. 수자라는 그 시인의 문구에서 따온 건데요. 저는 유독 뒷날개에 쓰인 문구가 좋더라고요. 뒷날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시는 인간 영혼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은 멈추고 듣는 것이 곧 시다. 좋은 시는 치유의 힘, 재생의 역할을 하며 읽는 이의 영혼의 심층부에 가닿는다. 인간의 마음은 돌과 같으며 그것은 다른 돌에 의해서만 깨어질 수 있다. 전 이 부분이 유독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학이나 이런 스토리 있는 거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고 이 책을 폈다는 건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을 내가 냈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유독 이게 마음에 많이 들었고요. 하나만 읽자면 일단 장 루소슬 작가님의 또 다른 충고들 125페이지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저는 60페이지에 낸시 한메리 쓴 여행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 때 나는 서쪽으로 난 길을 택했다. 길은 유년기의 숲에서 성공의 도시로 이어져 있었다. 내 가방에는 지식이 가득했지만 두려움과 무거운 것들도 들어있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은 그 도시의 황금문으로 들어가리라는 이상이었다. 도시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강을 건너고 비를 피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나는 알았다.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임을. 나의 성공은 도착이 아니라 그 여정에 있음을. 저는 이게 무척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 편의 이야기가 제가 쓰는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다 있지만 좌절로 끝나는 듯하지만 결국 그치? 내가 걸어온 길에 쌓인 내 경험이 있지라는 그 깨달음이 정말 소설로 따져도 완벽하고 내가 이런 거를 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인생은 결국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내 길을 알려준 책으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뭔가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그쵸. 시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한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써낸 게 아닌가. 근데 이 책을 몇 살 때 보셨어요? 제가 이 길을 들어서게 한 책들은 정말 많거든요. 뭐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나 아니면 뭐 옛날에 읽은 얼음나무 숲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 유년기에 소설 쓰고 싶은 마음을 대표했다면 앞으로 글 쓸 때 이 책이 제 약간 지침서가 될 것 같아서 얘는 일주일 전에 샀는데 사실 더 맞는 주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너무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앞으로의 지침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약간 되게 난감했던 게 네. 왜냐면 들은 모두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만 네. 내가 그 길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영향을 받았던 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뭘 가져오지? 맞아요. 라는 생각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온 게 독립출판 제작자로서 여기를 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독립출판을 하는 지금 가장 최근까지 내가 했었던 고민들을 해결해 주었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베를린 일기라는 책입니다. 아, 네. 최민석 작가님이 지은 에세이이고요. 굉장히 두꺼운 네. 책입니다. 근데 읽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네네. 홍보 멘트를 그냥 제가 짜보자면 네. 저자의 개성이 넘쳐 흐르는 책, 웃품이란 이런 것이다 를 아. 몸소 외치는 책, 꼭 잘 찍은 사진, 예쁜 사진이 아니어도 책에 실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책, 최민석 작가님의 베를린 일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작가님이 독일 중심으로 보냈던 90일을 매일같이 기록한 에세이예요. 네네. 이 책이 해소해준 저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제 톤, 그러니까 글을 쓸 때의 그 분위기에 대한 고민과 사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좀 감성적이기도 한데 주접도 좀 잘 떠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진지하기도 한데 4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아니 감성이면 감성이고 진지면 진지지 여기서 주접과 4차원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물론 한 가지 톤인 게 가장 이해가 많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좀 나를 속이는 느낌?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었을 때 이 최민석 작가님의 그 문체들이 저에게는 약간 그래 진지와 4차원 같이 갈 수 있어. 진지와 드립 같이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드립들을 소개를 해보자면 네. 일단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네네. 되게 인터넷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쓰신 글이 있거든요. 네. 10월 16일에 쓰신 것 같고 네. 13에서 1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글인데 네. 언젠가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 이론 중 자아실현 욕구는 물론 존경의 욕구와 애정, 공감의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를 초월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와이파이라는 도형을 본 적이 있는데 처절히 공감하고 있다. 피라미드의 토대가 되는 가장 밑바닥에서 와이파이가 든든하게 상술한 욕구들을 받쳐줘야 밥도 안채하게 먹고 길도 찾아가고 좋아요로 공감도 받고 인터넷 전화로 애정 표현도 하고 시기 어린 존경도 받고 글도 업로드하며 작가로서의 자아실현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네요. 약간 이런 일화가 되게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어 학원을 찾아간 일화가 있거든요. 되게 약간 좀 보면서 이게 무슨 흐름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일어 학원을 간 게 아니라 독일에서 독일어 학원을 간다고. 근데 여기 좀 괄호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괄호 안은 좀 다른 톤으로 읽을게요. 네. 이게 10월 20일 에슨 일기고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도보로 방문하니 전화 속 목소리는 얼굴에 나 착해 라고 쓰인 독일 아가씨였다. 레벨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내가 아는 독일어는 안녕, 구텐탁, 사랑해, 이히리베디히. 그럼 이만 주스. 이 정부라 하니 이때를 즈음하여 구강 근육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후 내가 하는 거의 모든 말에 학원 접수처가 진동할 만큼 박장대소하기에 외교적 신뢰를 무릅쓰고 be quiet. 성문 기초 영어에 나오는 명령문이다. 를 3회 연발하였는데 게르만 처자는 이마저도 우습다며 내게 코미디 배우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다음 단락에서 이제 이 분이 그 한마디로 자기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이에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개태와 같은 직업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 드립들을 너무 감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능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면 뭔가 당당해. 뭔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매력 있어. 그런 것도 있었어. 독립출판 작가잖아요. 독립출판은 어떠하고 기성출판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막 강박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기성출판은 어떠한 데 반해서 독립출판은 어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그게 파격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고 독립출판은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걱정스러웠고 근데 이걸 보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 되겠구나. 네네. 네,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네. 이게 막 문체 타파도 장난 아니고 막 그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되게 에세이 그 문체가 있잖아요. 네. 본인 그걸 쓰다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 뭐 시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의식의 흐름이 결국에는 자연스러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맞춤법도 계속 타파를 하시는데 술 먹고 쓰신 페이지가 있어요. 맞춤법 교정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신 거네요. 그런 것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106페이지인데 네. 제가 이걸 살려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려서 읽어볼게요. 네. 나는 취했다. That's all. I am happy today. 나는 아시안 아저씨 국제 호구다.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다. 내일 지갑에 잔액이 간밤의 지출과 유흥의 대가령 말해줄 것이지만 I don't care. 친구가 생겼다. 많이 생겼다. 심지어 택시기사도 나를 좋아했다. 도심에서 아우토반으로 달리자고 한 외국인은 처음 봤다고 했다. 20 몇 번 짜우 날이 왔다. 너무 잘 살려서 읽어주신 거 아니에요? 작가님 취하신 줄 알겠어요. 저 진짜 거기 읽으면서 밑에다가 독립출판을 하는 나를 반성한다. 진짜 되게 재밌네요. 모든 제작자에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사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네. 계속 사진을 넣은 책을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진을 잘 찍을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사진을 넣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딱 봤는데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각각이 너무 막 완벽하고 피사체를 막 정말 막 잘 담고 막 앵글 막 구도 막 모든 걸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순간에 현장감을 잘 드러내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홈비디오 같은 매력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톤이 되게 통일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에도 네. 톤 보정은 배워야겠다. 아. 사진을 넣을 거면 사진을 맞아요. 찍는 방법을 하는 것보다 보정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맞아요. 되게 좋은 책이네요, 진짜. 네.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의 많은 고민들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었다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 안에 굉장히 좋은 뭐 철학적인 막 내용도 있고 네네. 있어요. 되게 많이 뭔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 속 안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내가 있어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세 분 다 약간 오늘 주제에 맞는 책 다 가져와 주신 것 같아서 오늘도 집 가는 길에 서점 들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작가님이 너무 약간 스무스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편안하게 즐거웠어요. 네, 혹시 작가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요? 네. 걱정한 것보다는 제가 말을 절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약간 제 인생에 크래커스를 좀 바른 것 같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머러스한 이제 임민주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연 작가와 저 그리즈마 작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